이건 말은 들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이지? 이 벨 쉐입의 모양을 우리가 정주 분포라고 해요. 평균 내기 위해서 다 잴 수는 없으니까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집단 간의 차이는 집단 안에서의 차이보다 작다, 이런 말이죠. 이 문제는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이 말 자체가 우리 일반인이 이건 말은 들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이지? 뭐 이런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의미와 용어를 제가 아주 쉽게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신발을 만들어 팔아요. 예를 들어서 신발을 만들어 팔면은 어떤 사이즈로 만드는 게 편할까요? 편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까요? 일단 성인 남자 대상으로 신발을 판다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해요? 일단 사이즈를 알아야겠죠. 어떤 사이즈를 아는 게 제일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갈 수 있는 거, 평균 사이즈. 아주 좋아요. 평균을 알면 돼요. 자, 그럼 평균을 알면은 예를 들어 평균이 270이었어요. 사이즈 평균이, 성인 남자가. 그럼 270을 엄청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그 옆에 275나 265, 260, 250은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어야겠죠. 그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평균과 무엇을 알아야 되면 분포를 알아야 돼요. 평균이 270인데 성인 남자가 210인 남자가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거의 없겠죠. 희박하다. 저는 말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바로 분포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분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가 이 가로축이 사이즈예요. 사이즈. 수를 세어보니까 여기 엄청 많은 사람들이 270을 많이 심어. 그 다음 이렇게 쭉 심어. 이 주위 271, 270 이렇게 해가지고 점이 사람들이에요. 점 전체가. 여기가 한 275, 265, 260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 그 285 이 이상은 안 만들어도 되겠죠. 왜냐하면 거의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분포가 거의 예를 들어 270 부근에 다 몰려 있다. 여기가 275고 여기가 265다. 그럼 275, 260도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지. 근데 만약에 270이 여기 있고 여기가 275, 여기가 한 290, 여기가 한 250 이렇게 되면은 이쪽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이 좀 만들어야겠죠. 여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평균 근처에 많아요. 사람들이. 옆으로 갈수록 적어져요. 이러한 모양을 쭉 따서 위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벨 모양이라고. 벨 쉐입. 이 벨 쉐입의 모양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정주 분포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밀집되어 있죠? 여기는 평균에. 이 분포의 차이를 수 하나로 나타내자. 어떻게 나타내냐? 지금 평균은 하나 나왔는데 각 사람들의 차이, 평균과의 차이를 편차라고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평균과의 편차가 10. 여기는 평균과의 편차가 마이너스 10인데 우리가 편차 차이만 보면은 10. 여기는 5, 여기는 5.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평균과의 차이가 5 안으로 거의 다 들어와 있죠. 밖에는 적고. 이건 평균과의 편차가 거의 3 안으로 다 들어와 있어. 그래서 편차들만, 차이들만 가지고 그 차이들의 평균, 그것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5다. 그러면은 165에서 175 사이,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 이 사이는 굉장히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5가 표준 편차. 평균, 편차의 평균. 이것을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이 속의 면적을 구해보니까 이 전체 면적을 100이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면적이 거의 68이나 되더라요.
다시 말해서 이 전체를 100%라고 하면 68%는 이 안에 들어요. 우리가 보통 IQ 많이 재죠? 예전에 IQ를 많이 쟀었는데 IQ의 평균은 100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100을 넘는 사람 숫자하고 100이 안 되는 사람 숫자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15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100이었고 IQ가 85에서 115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은 68%. 1000만 명이면은 680만 명이 IQ는 85에서 115 사이에. 그렇게 IQ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표준 편차가 이 정도? 이 정도? 예를 들어 1.25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171.25, 여기는 168.75. 이 사이에 68%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집단의 분포를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신발 장사를 할 때 68%가 265에서 275까지가 돼요. 왜냐하면 표준 편차가 5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95%는 커버하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한 여기서 이만큼 커버를 할까? 95%를 커버해야 되니까 사이즈, 신발 사이즈를 몇 가지 만들까? 이거예요. 그것은 계산을 해보니까 표준 편차의 2배. 정확히는 1.96배인데 표준 편차의 2배. 대충 여기서 표준 편차가 오니까 2배라고 하면 280. 이쪽은 260. 260에서 280까지는 95%가 들어가요. 이게 95%.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가 중요한 게 여기도 똑같겠죠. 만약에 표준 편차가 1.25였다. 그럼 이거 2배면 2.5. 그러면 여기가 272.5하고 여기가 267.5. 이 사이에 95%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99%를 커버하고 싶다. 그럼 표준 편차 개수가 더 많이 커버를 해야겠죠. 그게 몇 개냐? 정확히 계산을 해보니까 2.56이었다. 그러니까 2.56배죠. 뭐에? 표준 편차에. 표준 편차 2.56개 위로 아래로 하면은 99%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56배 한번 해볼까요? 5 곱하기 2.56이면은 10 곱하면 25.6. 그걸 2로 나누면은 12.8. 270에서 12.8. 이쪽으로 12.8. 이 사이에 있으면은 이게 99%를 커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왔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270이고 표준 편차가 5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 99명은 270에서 12.8 위아래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100명 중에 99명은. 이제 여기까지는 확실히 알겠죠? 이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아마 260에서 280 사이일 거야. 그러면 90%의 확률로 맞추는 거예요. 가게로 한 명 들어올 사람, 그걸 보통 X라고 하면은 그 사람 발 크기겠죠? 그 발 크기는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해요. 왜 확률 변수라고? 그냥 변수라고 하지 왜 확률 변수라고 하냐? 그 들어오는 사람들 숫자가 여기 분포에 따라서 변하니까 다시 말해서 평균 쪽으로 많이 이 사람 값은 있을 거야.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평균, 표준 편차.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발 평균, 정확한 발 평균 알 수 있겠어요,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평균을 알려면. 그때 우리가 뭐를 하느냐? 샘플링을 해요. 몇 명만. 평균 내기 위해서 다 잴 수는 없으니까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100명을 뽑든 36명을 뽑든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36명 뽑아서 평균 잰 것이 만약에 272였어요. 그러면은 272 부근에 진짜 평균이 있겠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전체를 다 뽑았어요. 샘플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population이라고. 또는 우리말로는 모집단. 여기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성인 남자를 만약에 2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점이 2천만 개가 쫙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제일 많고. 뭐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포들이 이러한 벨 모양의 분포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다 한 것을 모집단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사람을 뽑아볼까요? 이게 36개를 뽑았어요, 만약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샘플이라고 해요. 표본. 영어로는 샘플. 모집단은 영어로는 우리가 전체 인구라고 해서 population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M은 모집단의 평균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표본을 뽑아서 예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M을 예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가장 쉬운 방법은 표본을 뽑아서 표본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 모집단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을 X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X겠죠, X. 아까 이제 우리가 270이라고 알을 때는 X가 270에서 가장 많고, 그죠? 여기 많잖아. X가 이쪽 뭐 290, 300 이렇게 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래서 이 X를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근데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270도 되고 280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표본을 뽑아서 낸 평균,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해요. 우리가 표본의 평균은 알아요. 표본의 평균은 36명 뽑아갖고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표본의 평균은 어떻게 뽑느냐, 오늘 뽑고 내일 뽑고 하면 달라져, 이게. 맞죠? 표본을 계속 뽑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예측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예측하자. 자, 표본 평균을 뽑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 원래 그래프, 모집단의 그래프에서 36명을 뽑아서 평균을 내면은 이 중간 평균에 가까이 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2명을 뽑아서 이 평균을 그리면은 대충 평균 쪽으로 와요. 평균을 그리면 여기 뽑으면 또 여기에 오고 여기 오고 여기 뽑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36명을 뽑으면 평균 쪽으로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극단적으로 여기 2천만 명을 다 뽑아서 평균을 구하면 평균 하나만 나와. 그래서 이 샘플을 한 평균들의 분포를 우리가 다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똑같이 뭐가 나오냐? 이러한 정규 분포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줄어들겠죠. 평균 쪽에 엄청나게 가까이. 이렇게 됐던 것이 만약에 4명씩만 뽑았다. 이렇게 4명 뽑고 그거에 평균 찍고 4명 뽑고 평균 찍고 4명 뽑고 평균 찍고 평균이 거의 이 부근에서 놀아. 이렇게 이 부근에서 놀 거 아니에요? 평균들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막 많이 뽑혔다. 이럴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럼 평균이 여기겠지. 이럴 확률은 거의 없어.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가운데만 엄청 솟아있어. 이렇게. 여기에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다른 점은 평균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퍼져 있느냐? 몰려 있느냐? 이걸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표준 편차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포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숫자로 말하는 게 이제 표준 편차죠. 우리가 표준 편차를 보통 시그마로 나타내는데 표준 편차를 5로 말을 하면은 36명을 뽑아가지고 그린 그림을 밑에 거라고. 그러면 이 표준 편차는 한 68% 차지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표준 편차잖아요. 이 새로운 표준 편차는 6분의 36이 돼요. 이 표본 크기, 아까 36명인데 만약에 표본 크기가 4였다. 새로운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의 반으로 줄어요.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n이었다. 그러면은 루트 n이 돼.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70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270 더하기 이 표준 편차는 아까 5였으니까 여기는 270 더하기 6분의 5겠죠. 이 점은. 이게 6분의 5가 되는 거예요. 평균들을 가지고 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집단 간의 차이는 집단 안에서의 차이보다 작다. 이런 말이 나와요.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의 키 차이를 물어보면은 그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한 도시 내에서 개개인 간의 키 차이는 엄청 커요. 그래서 뭐든지 집단으로 뭉쳐서 그 평균을 보면 차이가 거의 없어요.
자, 이제 이 평균들의 분포를 알았으니까 이 평균들의 분포를 가지고 뭘 예상을 하느냐? 전체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평균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률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신뢰도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확률을 쓸 때는 예측을 할 때 확률을 쓰는 거예요. 이 모집단이 평균이 270이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5다. 주어져 있어요. 파퓰레이션, 모집단이.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측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99%로 예측을 할 수가 있어. 어디 사이에? 270에서 이 5가 2.54개. 그 안에 올 확률이 99%라는 걸 알아요. 이때 확률을 쓰는 거예요, 말을. 그런데 지금 우리는 표본을 가지고, 샘플링을 한 걸 가지고 진짜를 예측하는 거죠. 근데 진짜는 변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뽑은 것이 변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확률이라고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예측하는 게 얼마나 신뢰가 있느냐, 신뢰도라고 말을 해요. 평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단 모를 뿐이지. 근데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은 표본을 가지고 거꾸로 예측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은 확률이라고 말을 안 하고 신뢰도라고 말을 해. 뭐 의미상 그럴듯하죠. 자, 이 문제를 읽으면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 말 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이런 거지, 이런 거. 근데 평균이 m이래. 그 가운데가 m이겠죠? 이게 68%라고 하면은 이 점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점이 5, 여기가 5. 이게 표준 편차가 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신발에서는 m이 270이라고 했지.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이 안에서 36개를 점을 빼냈다는 거지. 이미 추출하여, 이게 이제 표본이죠.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우리가 아는 거고, 여기서 구한 모평균, 이건 구할 수가 없죠. 뭔지 몰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평균 m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알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뭐하러 샘플을 구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뭐하러 구하겠어요. 그 다음 이제 m에 대한 신뢰도,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 신뢰도 99% 구간에 1.2에서 A 사이다. 신뢰 구간이. 99% 잡았으니까 편차가 2.58배. 이때 A 값은, 이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은 여기 2.58배 속에 들어가는 것은 99%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준 거예요. 36개를 이렇게는 36개를 뽑아서 찍고, 여기서 구해서 찍고 하면은 이 찍고 한 거의 표본 평균이 X바. 이 편차는 얼마 되겠어요? 이 편차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이 편차는 얼마야? 여기서 샘플이 몇 개냐면 그대로 36개. 그러면 이 편차는 5에서 어디로 줘요? 표준 편차는 5를 얼마로 나눠요? 루트 36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아까 한 거 그대로 6분의 5. 그래서 이게 6분의 5야. 6분의 5. 이제 이건 68%인데 99% 안에 이 평균이 이 속에 들어오게 하라. 그러면 여기서 99%는 어디? 이게 몇 개? 2.54개. 이게 이제 99%인데, 그럼 이 점은 X바 더하기, 그죠? 표준 편차 몇 개? 2.54개. 이 점은 X바 빼기 6분의 5 곱하기 2.5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나와 있죠. 여기 위에. 위에 보면 여기가 A, 이걸 A라고 놓고 이거를 1.2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A 값은 얼마냐? 이거죠. 이거. X바에서 표준 편차의 6분의 5에 2.54배. 그러니까 아래쪽이죠. 이거가 1.2. 1.2보다 크겠죠. 99%가. 그 다음 위쪽으로 A야. 이렇게 돼 있어요. 1.58. 왜 자꾸 2.54로 쓰네? 그러면은 이 주어진 게, 물어보는 게 A잖아요. A. 위를 물어보니까 여기서 X바를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뺀 것이 이거고 여기다 이걸 더한 것이 이거니까 이 둘의 차이는 이거의 2배지, 이거의 2배.
위로 빼면은 이렇게 지워져. 그리고 2 곱하기니까 6분의 5 곱하기 2.58. 이것이 A 빼기 1.2라는 소리.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산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3이 되고, 이것부터 10을 곱해. 25.8인데 나눠보니까 12.9. 그럼 이렇게 하면은 4.3이 되네. A는 1.2를 빼면 4.3이니까 1.2가 크겠지, 이것보다. A는 5.5. 이렇게 되네. 여기 끝에는 그냥 뭐 계산이니까 답이 이거네. 우리가 이런 표준 편차, 평균, 모집단, 표본 평균 이러한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은 금방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 핵심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정규 분포를 그려요. 그리고 특히 평균들을 낸 것들은 그냥 정규 분포가 돼요. 정규 분포를 정의하는 건 딱 두 가지. 평균과 얼마나 퍼져 있느냐. 편차들의 평균, 표준 편차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차 아래 위로 하나 차이로 있는 것들은 거의 68%고, 이건 이제 수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게 된 거죠. 68%고, 만약에 95%를 커버한다? 그럼 거의 2배. 99%를 커버하고 싶다? 그러면 표준 편차 2.58. 이렇게 되는,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그냥. 자, 오늘은 좀 어려웠는데, 다음번에는 더 재밌고 쉬운 걸로 이제 할 거예요. 하지만 항상 머리를 깨치는 걸로. 카카오톡 공지방, 그 고정 댓글에 남겨져 있으니까 클릭하면은 공지방으로 올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